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요즘 따라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나, 네 거인 듯 네 거 아닌 네 거 같은 너. 네, 여기까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와 정기고의 썸이라는 노래입니다. 노래는 참 못 불렀지만 제가 오늘 이 노래를 부르면서 출발한 이유는 오늘 반도체 종목들의 주가 자체가 매수세와 매도세가 상당히 팽팽했다라고 볼 수 있어서 마치 사귀기 전에 썸의 단계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 반도체 종목들의 주가 향방이 어디로 갈까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오늘장 윤재 초이스 이렇게 노래를 불러봤는데요. 오늘장 윤재 초이스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종목들 반등인가 조정인가 오늘 시장의 의미는 제목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바로 다음 페이지 띄워주시죠. 네, 오늘 반도체 종목들 막판의 시세는 좀 축소가 됐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반등 모멘텀을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 지수들이 반등을 보여줬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거의 3% 가까이 올랐고 대표적인 종목이죠. 엔비디아가 3.53%, 시간의 거래에서도 0.68% 상승을 하게 되면서 전체적인 반도체 종목들 인텔을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올랐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을 받아서 우리 국내 증시에도 반도체 종목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이유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부터 삼성전자가 1분기 잠정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습니다. 지금 보시면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시장 예상치를 확실히 상회를 했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보다 5조 원대, 1조 원 이상 상회를 했고요. 매출 같은 경우에는 1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상치를 상회한 실적에는 모바일 부분에서 정말 잘 해냈다라는 점을 아실 수가 있고요. 바로 다음 페이지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반도체 부문에서 양극화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비메모리 부분에서는 적자가 지속되고 있고 관세 문제가 2분기부터 주요한 관건으로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다라는 점은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세 번째 이유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모멘텀을 받아갑니다.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AI 관련된 종목들 주목을 하고 있는데 정치적인 모멘텀을 받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K-엔비디아를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면서 AI 강국위원회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죠. 지금 대권 주사로 나서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을 3대 AI 강국으로 만들지 못한다면 한국의 미래는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조국 혁신당에서도 9일에 AI 특위를 만들겠다라는 모멘텀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다음 페이지 띄워주시죠. 여전히 관세 리스크 지속되고 있고요. 반도체 종목들 지난주에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가 과열 공매도로 지정되기도 했다는 점 지목해 주리했고 세 번째로는 실적과 괴리된 움직임, 네 번째로는 당분간 조정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종목들 오늘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만 막판의 시세가 아쉬웠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반도체 종목들 오늘 시장의 의미에 대해서 이 시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초이스 채널 고정!
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현명한 초이스를 도와드릴 저는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지문상 차장과 이 시간 함께합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만에 시장에 참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이벤트도 큰 사건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충격이 상당했는데요. 오늘 증시 그래도 어제에 비하자면 빨간불을 켠 게 안도가 됩니다만 막판에 시세가 너무 꺾였다라는 부분에서 아쉬운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아쉬웠던 하루인 것 같아요. 뭐 사실 이제 아침에 출근하고 나서 요즘은 이제 시간의 시장이 거의 없다라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 넥스트레이드 시가를 보고 나서 저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올라갔던 종목들을 저도 모르게 이제 넥스트레이드 시장에서 매도를 했었는데 아니라 다를까 그게 뭐 결과값이 조금은 시장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좀 아쉬운 부분들은 있었지만 여전히 시장이 지나고 나아가야 할 길이 굉장히 멀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대부분 사실 종목들을 보면 기존의 주도주들 위주로 수급이 좀 들어왔었던 부분인 것 같고요. 오늘 뭐 특징적인 부분들로 보자면 순매수 상위 기준으로 보면은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오션, 뭐 HD 현대중공업, HD 현대미포 이렇게 보면 방산 종목들 일부와 그리고 조선 종목들 위주로 수급이 좀 많이 쏠렸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코스닥 종목들 보면은 바이오 종목들, 뭐 알테오젠, ABL 바이오, 뭐 에코프로 BM, 리가캠 바이오, 삼천당 제약 이런 종목들이 기관 매수가 몰렸고 반대로 외국인 매수도 알테오젠, ABL 바이오, 뭐 태성, 뭐 YG엔터 이런 종목들 위주로 들어왔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이 수급의 연속성을 띄냐 안 띄냐는 둘째 치고 오늘 어느 정도 선에서 그 데드캣 바운스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의미 있게 수급이 강하게 올라와서 어느 종목 섹터들을 막 밀어 제끼고 이런 종목들이 이런 시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급락은 멈추긴 멈췄는데 일단 상승 동력이 조금은 좀 부족했었던 하루였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제 충격 대비 이 시장의 반등은 오늘 데드캣 바운스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주간 계속해서 불확실성에 대해서 조심조심 돌다리도 두들겨보는 그런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장 윤재 초이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종목들 오늘 시장에서 그래도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이 종목들 역시나 막판의 시세가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종목들이 갈 수 있을 여러 가지 모멘텀에 힘을 받은 것 같은데 일단은 삼성전자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했잖아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을까요? 사실 별로 기대도 안 했어요. 기대도 안 했고 근데 대신 시장의 그 어떤 위스퍼한 어떤 가이던스 공개되지 않았던 그런 가이던스의 기준은 잠정 실적이 생각했었던 것보다 컨센서스를 좀 상회할 수 있을 거다라는 식의 시장에서 내용이 좀 일부 있었던 부분들이 반영이 됐었던 하루였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 같은 장 전일 시장 뭐 아시아 증시 급락 나왔고 네. 유럽도 급락 나왔고 미국도 일부 반등을 줬다가 다시 밀리긴 했지만 그런 시장을 반영한 하루였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만약에 삼성전자의 실적이 예상치보다 조금은 더 좋게 나왔지만 오늘 같은 날의 시장이 전일 급락이 나왔던 시장이 아니었다면 그래도 양봉 마감한 하루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높았던 하루였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고요. 뭐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보자면 되려 그 호실적을 발표한 삼성전자보다 SK 하이닉스가 주가 퍼포먼스는 더 좋았어요. 그만큼 SK 하이닉스는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 삼성전자보다는 조금 베타 개수가 높고 그리고 더 퓨어한 반도체 섹터로 보는 시각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가령 삼성전자가 예상했었던 것보다 실적이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다면 더 퓨어한 뭐 메모리 디바이스 기준으로 볼 때 SK 하이닉스가 조금 더 퓨어한 인더스트리를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SK 하이닉스 잠정 실적도 발표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일부 시장에서 반영을 해주고 있지 않았나 싶어서 오늘 하이닉스 주가가 생각보다 삼성전자보다 조금 더 퍼포먼스도 좋게 나왔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가장 아쉬운 거는 지금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을 가지고는 네. 있어요. 근데 지금 가령 반도체 장비 종목들 아니면 반도체 소재단 업체들, 사실 반도체 장비 회사들보다 소재 업체들이 더 지금 저평가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멀티플 기준으로 뭐 4배에 거래되는 회사들이 부지기수예요. 근데 아쉬운 부분들은 이런 종목들이 그 수급의 어떤 빈집 효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지 않다 보니까 조그만한 매도 물량을 받쳐주지 못하면서 계속적인 우하향 추세로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추가적인 부분들로 봤을 때는 여전히 반도체 종목들은 넘어야 할 산들이 많아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탑라인에서의 성장은 여전히 올해도 HBM이 주를 이룰 걸로 보여주고 있지만 의외로 기대하지 않았었던 레거시 쪽에서의 그 성장률이 나오고 빗그로스에 대한 어떤 성장도 일부 좀 나오게 된다면 충분히 그동안 이익 개선세가 조금 미진했었던 일부 레거시 기반으로 한 선단 라인 장비 회사들인 뭐 유진테크, 그리고 뭐 원익 IPS, 테스, 조금 더 나아가면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종목들도 기대 이상으로 실적 발휘를 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은 충분히 보여질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제 시장에 충격을 받기 때문에 오늘 반도체 종목들 다양한 모멘텀을 가지고 올라갔지만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매도세가 상당 부분 더해졌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투톱만 비교를 해놓고 봤을 때 SK하이닉스 역시나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조금 더 선방했다라는 점도 짚어주셨는데요. 그런데 오늘 수급 상황을 살펴봤을 때 삼성전자는 오늘로서 8거래일 연속 외국인들 매도 들어오고 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5거래일 연속 매도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종목들 보면 수급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부분도 걱정이 되고 공매도에 대한 이야기도 꾸준히 거론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그 공매도는 그 대표 업종들 말고는 의미 있는 그 롱숏 펀드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네. 걸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령 삼성전자를 숏을 친다고 해서 공매도 포지션을 잡는 뭐 기관이든 외국인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그런 애들은 다른 걸 좀 롱을 치려고 하겠죠. 그게 어떤 섹터마다의 어떤 세퍼레이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TSMC 롱을 치면 삼성전자 숏을 치기도 했고 그런 어떤 스킴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 삼성전자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비싸서 숏을 칠 만한 그 기준을 가지고 있는 롱숏 펀드는 저는 적다고 생각이 네. 들어요. 이미 뭐 밸류에이션 기점으로 보더라도 너무 좀 저평가된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의 뭐 공매도가 늘어나고 이거는 사실 해지의 영역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수급 상황도 여전히 걱정할 필요가 없을까요? 수급은 당연히 EM 지수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우리가 지금 뭐 글로벌 얼로케이션 기준으로 볼 때 지금 유동성 강세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식도 지금 비중을 줄이고 채권도 비중을 줄이는 시기가 왔다고들 얘기를 많이 하죠. IB 쪽에서. 그래서 아마 그런 쪽에서의 어떤 비중 축소이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공매도와 수급에 대한 이야기까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반도체 종목들 여기서 이야기를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차장님의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고 오신 차장님의 초이스 두 가지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알테오젠과 ABL 바이오입니다. 제가 어제 이 시간에 이 두 가지 종목을 한번 비교를 해봤었는데 오늘도 ABL 바이오가 강하고 아무래도 AACR이 이제 얼마 안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좀 바이오 종목들로 수급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초이스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은 ABL 바이오를 초이스를 했습니다. 네, 그럼 비초이스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여전히 코스닥에서 시총이 1위고요. 좀 압도적으로 바이오 하면 그래도 알테오젠은 아시는 분들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ABL 바이오가 그 추격선에서 빠르게 그런 모습들을 잡아갈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상당한데 오늘 일단 비초이스 종목으로 알테오젠 택하신 이유가 어떤 걸까요? 단기적인 퍼포먼스는 ABL 바이오가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어서 네. 사실 오늘 바이오 종목을 가지고 올 생각은 아니었는데 아침 시초가 기준으로 저희가 반도체 장비 종목을 고르려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장 막판에 다 밀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또 바이오 종목을 가지고 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부랴부랴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알테오젠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제 이번에 바이오 종목들 중에 모멘텀이 좀 세게 올 만한 종목이 어제 유일하게 ABL 바이오가 상한가를 갔어요. 그렇죠. 정치 테마주 제외하고요. 네. 그래서 오늘 ABL 바이오를 가지고 오지 않으면 뭐랄까 제가 자리에 대한 직무유기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갑자기 좀 들어서 ABL 바이오를 초이스를 했고 알테오젠은 초이스하지 않았는데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얘기를 말씀을 드려도 팔방민의 종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매출이 이제 바이오 투자 안 하시는 분들은 야, 저 바이오 종목들 매출도 없는 거 그거 사기 아니야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저도 그런 시각을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가지고 왔었고요. 저 역시도 바이오 투자, 1세대 바이오 종목도 투자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어봤었던 사람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국내 바이오 신약회사들은 속된 말로 스캠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도 꽤 많았었고요. 근데 이제 알테오젠은 그런 유의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가지고 온 거고 일단 알테오젠의 실적은 작년부터 프리캐시 플로우 기준으로 현금 흐름 기반으로 봤을 때 플러스가 나는 회사로 바뀌었습니다. 연간 실적 기준으로 보게 되면 작년 매년 매출은 일부 조금 나왔다가 매년 100억씩 세 자릿씩 적자를 났던 회사가 작년 연간 실적으로 로열티 수익이 인식이 되면서 매출액 1,000억, 영업이익 254억, 올해 추정치 매출액 1,700억, 영업이익 1,000억. 내년도 컨센서스가 3,400억에 2,400억인데 얘네는 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라이센스 아웃 계약을 하게 되면 로열티 수익이 타임테이블로 인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라이센스 아웃한 파이프라인을 반환받지 않으면 이 정도의 컨센서스는 충분히 나온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바이오 종목은 굉장히 공격적이고 예상 불가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런 플랫폼 회사들, 바이오 플랫폼 회사들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공격적이지 않습니다. 이게 라이센스 아웃을 하고 나면 간단하게 알테오젠이 그 SC 제형을 변환하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정적인 기반으로 해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가는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좀 아쉬운 것들은 뭐냐면 시기상 너무 좀 아쉬운 부분들이 3월 17일이었을 거예요. 제가 저번 주에서도 이걸로 특징으로 가지고 왔던 것 같은데 3월 17일 날 아스트라제네카 상대로 해서 SC 제형 전환하는 플랫폼 에로를 발표를 했고 그 다음 날 고점을 찍고 그 다음 날부터 계속 쭈르륵 밀렸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세론 뉴스의 성향도 일부 시장에 있었고 그리고 그동안 많이 올랐었던 어떤 주가에 대한 피로감도 있어서 차익 실현 물량이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타격을 크게 줬었던 부분들은 시장 하락이 결국은 알테오젠의 주가를 밀리게 됐었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였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들고 있고요. 이게 계속 어느 정도 시장에서 조금 퀘스천 마크를 달았었던 부분들이 그 할로자임과의 특허 관련 소송에서
머크가 어떠한 기술적인 우위를 점했다라고 보는 시각이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서 이게 그러지 않았으면 아스트라제네카 라이센스 아웃도 공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다가올 AACR 같은 경우도 이제 조금 모멘텀을 조금씩 이렇게 시동을 거는 부분들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아쉽지만 초이스하지는 않았지만 내용적인 부분들은 다들 좀 좋은 내용밖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제 비초이스한 이유 중에 가장 큰 하나는 그동안 기간 조정을 좀 많이 거쳤어요. 이게 시장의 대장주 하면은 알테오젠을 대표적으로 얘기를 드는데, 보통 라이센스 아웃 한번 거치면 기간 조정을 작년 2월 달부터 대폭의 상승을 겪고 나서 2, 3, 4, 5, 6 4개월 기간 조정 거쳤고요. 그리고 한 번 더 라이센스와 계약하고 나서 7, 8, 9, 10, 11 네. 그리고 2달간 또 라이센스와 거치고 나서 또 조정. 근데 작년 11월 달에 장대 음봉 한 번 맞고 기간 조정 3달. 그래서 지금도 이제 라이센스 하고 기간 조정을 일부 거치고 있는 단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간에 계단식 상승을 하게 되는 건 롱텀 인베스터 기준으로 봤을 땐 너무나도 좋은 흐름이고요. 지금 뭐 기간 조정을 일부 거치고 있기는 하지만 저는 충분히 시간적인 부분들만 감안한다면 50만 원 이상 갈 만한 주식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지만 비초이스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ABL 바이오와의 비교 우위에서 졌을 뿐 이 종목 자체가 워낙 팔방미인 같은 종목이다. 50만 원 윗단까지 바라보는 종목이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바이오 종목들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투기성 성격이 강하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조금 더 좀 유연하게 접근을 하신다면 플랫폼 쪽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까지 챙겨주셨고 AACR에 대한 모멘텀까지 받아갑니다. 그럼 초이스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15% 넘는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ABL 바이오 어제의 상한가에 이어서 오늘도 잘 해내줬는데 이 종목 어느 정도까지 기대하실까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로는 기간 조정이라는 거를 무조건 거칠 거예요. 그럼 운이 좋으면 이 자리에서 업사이드로 한 10%는 더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근데 어떤 레벨을 한 단계 뛰어넘을 만한 그 V자 패턴의 상승은 이미 시장에서 공개된 거 그 이상으로 다른 계약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지금 구간에서는 기간 조정이 한 단계 거치고 일부 차익 실현 물량을 소화를 하면서 주가는 다시 한번 우상향하는 곡선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좋아 보이고요.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GSK랑 계약 규모를 따지자면 총 21억 4천만 파운드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로 따지면 4조 1천억 정도의 규모거든요. 요게 우리나라 상장사 기준으로 봤을 때 단일 파이프라인 기준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의 빅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계약금을 봤는데 선급금이 740억이에요. 네. 근데 예전에 우리 라이센스한 기업들 이제 선례로 예를 들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한 불과 3년, 4년 전만 하더라도 한 2조 원짜리 딜을 해놓고 계약 선급금 받는 걸 한 20억 받고 30억 받고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런 규모는 사실 이제 라이센스 인하는 회사, 사주는 회사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거의 없어요. 계약 규모는 조 단위의 계약 규모인데 선급금 지급이 이렇게 많이 진행하면 시장에서도 인정을 해주죠. 선급금 700억 받고 진행하네. 네. 근데 규모가 2조짜리 딜인데 선급금 받는 게 100억도 안 나와요. 뭐 가령 20억 받고 하는 데도 있었고, 뭐 규모가 조 단위인데 선급금 단위가 50억 단위. 그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라이센스 아웃 반환되거나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았었고요. 지금 규모 같은 경우는 GSK
기준으로 4조 1,000억이고 선거금이 740억이고 단기 마일스톤 기준이 741억이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좋은 딜의 조건으로 계약을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왜 GSK가 ABL 바이오의 그랩바디 B를 선택을 했냐라고 네. 따지자면, 이거는 저도 좀 자료를 찾아봤는데 GSK가 지금 현재 전두 측두엽 치매 임상 3상을 진행 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도 자기네들이 라이센스 인을 해서 투자한 알렉터라는 회사가 있는데 임상 결과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실망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GSK가 지금 경쟁사인 로슈가 트론티네맙이라는 어떤 임상 파이프라인, 치매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그 사례가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인데 그 사례를 기반으로 해서 ABL 바이오를 그랩바디 B를 라이센스 아웃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GSK는 로슈의 성공 사례를 빗대어서 ABL 바이오의 그랩바디 B를 라이센스 인을 시켰다라고 이해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내용적인 부분들은 둘째 치고 어떤 주가의 어떤 무브먼트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리긴 했지만 오늘 종가가 51,000원이에요. 근데 오늘 고가 기준으로는 52,600원까지 올라왔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한 단계 더 주가의 퍼포먼스를 조금 더 올라줄 수는 있겠지만 기간 조정을 일부 분명히 거칠 거예요. 알테오젠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간 조정 거치고 4개월, 5개월 정도 안정적인 그 기간 조정이 거치고 나고 나서 추가적인 모멘텀이 발생이 될 경우에 다시 한번 계단식 상승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퀀텀 점프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어제 시장이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한가를 갔죠. 네. 그만큼 시세 기준으로 볼 때는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 갖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 수급도 굉장히 강하게 몰려오고 있다는 부분들은 우리가 관가하지 않을 수 있을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바이오 종목 중에서는 최선호 종목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신뢰도가 높은 계약 규모다라는 점을 짚어주셨는데 거의 비슷하게 알테오젠의 기술 이전 그 계약 규모랑 비슷하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총이 지금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잖아요. 지금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50만 원까지 불러주셨는데 ABL 바이오 어느 정도까지 목표치 살펴볼까요? 지금 이거는 좀 꾸준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알테오젠은 물론 이제 바이오 회사기는 하지만 시장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대신에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시장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올라올 때의 어떤 속도가 알테오젠보다 더 빠를 수도 있어요. 다만 그러한 어떤 시간적인 부분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시장과의 어떤 소통을 하면서 신뢰관계가 아직은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업사이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더 좋게 본다면 지금 시총 2조 4천억 정도 되는데 이 구간에서 볼륨 기준으로는 추가적으로 한 4천억, 5천억 정도? 그럼 주가 레벨 기준으로 봤을 때는 1.5배? 1.5배 정도는 안 되고 한 30% 내지 네. 40% 사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업사이드 한 30%, 40% 잡아주셨습니다. 시장 파이프라인을 갖추고 있다는 것 자체가 주가 성장이 나왔을 때 가속도를 조금 더 붙여줄 수 있다는 점 짚어주셨으니까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장 차장님의 초이스 ABL 바이오 체크해봤습니다.
네, 그래도 시장이 많이 나아졌나 봅니다. 그래도 기대감을 갖고서 어제와는 다른 분위기 지금 채팅창에 보여지고 있는데요. 어제는 종목 진단도 많이 안 올라왔었는데 오늘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종목 진단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전화번호입니다. 02-325-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뿐만 아니라 신규 매수 관점에 대해서도 질문 받고 있고요. 전화 상담 힘드신 분들은 유튜브 채팅창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엔터 종목으로 가볼게요. JYP 엔터테인먼트를 세이브 데이터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평단가가 65,000원에 비중은 10% 들고 계십니다. 지금 손실 보고 계신데 현재 하이브, JYP 엔터테인먼트, SM 이 세 개 기획사를 모두 보유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하이브가 그중에서 비중이 가장 큰데 JYP를 현재 손실 유일하게 보고 계시대요. 다른 엔터 쪽으로 아예 비중을 다 옮기는 게 좋은지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낮추는 게 좋은지 어떻게 보실까요? JYP가 엔터 종목들 중에서는 올해 제일 모멘텀이 제일 적을 거예요. 이게 지난 방송에서도 제가 엔터 종목들은 연간으로 제일 좋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JYP 같은 경우는 일단 추정할 수 없을 만한 그 비용 리스크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게 MD 쪽 매출이 어느 정도 들어갈지 추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저도 시장에서 자료를 보고 그냥 판단을 하는 거기는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봤을 때 그거는 둘째 치고 나서 아이돌 기준으로 봤을 때 스트레이키즈 말고 네. 공연 기준으로 볼 때 그 동투할 만한 아이돌 그룹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1분기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콘서트 공연 수익이 미사모가 2회 돔투어 했고 니주가 아레나 12회인데 아레나는 사실 그 만 단위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규모가 큰 규모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기대할 만한 것들이 스트레이키즈 말고는 없는데 스트레이키즈가 올해 아마 재계약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재계약을 하게 되면 재계약 그 분배 규모가 생각보다 회사에서 떨어지는 비율이 좀 많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올해 재계약이 일부 있을 거고 기존의 수익 기준으로 봤을 때 마진은 좀 줄어들 거고 기존의 아이돌 그룹들 같은 경우가 사실 티어 1급이라고 불리우고 있는 애들이 스트레이키즈 말고 없는데 1분기 기준으로 볼 때 엠믹스랑 킥플릭이랑 있지의 예지가 합쳐서 음반 판매량이 170만 장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러면 요 아이돌 그룹들 애들 중에서 거의 100만 장 이상 해주는 애들이 없어요. 그만큼 규모 기준으로 볼 때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기준으로 볼 때는 SM은 일단 한알령 기준으로 봐야 탑픽으로 볼 수밖에 없고 하이브는 어쨌든 올해 지금 6월 달에 BTS 다 전역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모멘텀 가열한다고 한다면 시청자분 기준으로 볼 때 모멘텀이 어떤 종목이 제일 많을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JYP보다는 하이브가 훨씬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 기준으로 보면 지금 이미 하이브 같은 경우는 BTS 홉이 J-HOP이 공연을 하고 있죠. 아마 연간 단위 기준으로 보자면 1,000억 이상 공연 수익이 잡힐 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 하이브의 2분기 실적 발표가 아마 하이브를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JYP 엔터도 주가가 좀 많이 밀려 있고 하지만 지금 요 밀려 있는 구간이 싸다라고 판단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지 않아서 그 티어 1급 아이돌을 뽑자면 올해 공연 많이 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가 JYP가 스트레이키즈가 있고요. 그리고 YG가 블랙핑크가 있고 그리고 하이브가 BTS가 있는데 그중에서 JYP 스트레이키즈가 제일 빨리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JYP의 스트레이키즈 공연 모객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그에 대한 어떤 사이즈를
가늠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JYP는 매도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거를 하이브로 추가 매수 해보셔도 충분히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엔터 종목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십니다. 하지만 지금 선택하신 JYP 엔터테인먼트가 그 엔터 3사 지금 들고 계신 종목들 중에서는 가장 성장 모멘텀이 올해는 덜할 것이다 라는 점 짚어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하이브로 지금 더 살 수 있는 찬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점 짚어주셨으니까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ESL님의 종목 오파스넷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테마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종목인데 매수가가 현재 1,800원에 비중은 8% 들고 계신다고 합니다. 대응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1,800원이면 오늘 종가랑 거의 차이가 안 나죠. 이 정도에서 그냥 만족을 하고 나와야 되는 건가 아니면 그냥 한번 기다려볼까 그 싸움에서 놓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이런 종목은 기본적으로 회사 내용을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네. 것 같아요. 이게 테마가 약간의 그 원격 근무, 재택 근무, 뭐 네트워크 통화 관리하는 회사라서 그쵸. 아마 그쪽으로 좀 분류가 돼 있는 것 같은데 지금으로서는 추세가 깨지거나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대선이 6월에 확정이 나 있기 때문에 한두 달간쯤은 아무래도 정책 테마라던가 정치인 테마 관련된 종목들이 불이 나게 올라갈 만한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이긴 해요. 그리고 보통 시장이 안 좋을 때 이런 테마주들이 기승을 부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추세는 깨지지 않았다는 점은 유효하고 지금 구간 같은 경우는 단기 이동 평균선 기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5일 이평을 제일 중요하게 보는데 9,300원 깨지면 매도하시는 게 맞고요. 업사이드는 시청자분이 알아서 판단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은 9,300원. 로 진행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손절 라인이 오히려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중요하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9,300원만 지키고 한번 가보자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이 좋았지님의 종목이고요. 유일 로보틱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2,300원에 비중은 5% 들고 계시고요. 지금 그래도 수익 유지하고 계십니다. 조금 매도를 하셨는데 비중이 지금 현재 5%. 이걸 더 가져가야 되는 건가 아니면 정리를 해야 되는 건가 궁금하다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최근 고점을 10만 원을 한번 보고 왔기 때문에 그때 좀 물량을 덜어내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쉬움 남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이 회사 이제 SK가 그쵸. 매수한 것 인수한다. 같은데 네. 그래서 이게 표현하자면 좀 애매할 수도 있는 거고 이 삼성전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가져갔고 SK는 유일 로보틱스를 가져왔는데 서로 이제 쓰임은 다른 것 같아요. 어차피 이제 지금 SK 배터리에서 가지고 가는 건데 그럼 결국 자동화기기 쪽으로 산업용으로 쓸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근데 삼성전자의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어쨌든 휴머노이드 쪽으로 갈 것 같고요. 근데 유일 로보틱스도 휴머노이드로 간다고 해요. 근데 저는 애매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입장에서 볼 때 SK 배터리가 가지고 간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SK가 지분 가지고 있는 게 로보스타인가? 네. 그럴 거예요. 근데 로보스타도 처음에 아니네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결국은 유일 로보틱스 같은 네. 경우는 첫 번째로 주가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공시가 언제 나왔죠? 아마 4월 최근에 나왔죠. 4월 1일 날 나왔죠. 네. 4월 1일 날 나오고 주가가 팡 튀고 올랐네요. 그리고 며칠 갔다가 다시 쭉 밀렸죠. 추세는 단기 이평이 오늘 꺾였어요. 그래서 추세는 깨진 거나 다름없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더 지켜보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네. 68,200원 라인을 지지를 해주느냐 지지하지 않느냐가 제일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요거는 지금 대장격으로 불리우고 있는 종목들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뭐 두산 로보틱스나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다 깨졌죠 지금. 그래서 지지해줄 만한 대장격이 되려 유일 로보틱스가 더 수급이 더 좋고 주가 퍼포먼스가 지금 현재 더 좋아요. 네.
근데 지금 현재 모양으로 봤을 때는 차트는 깨졌어요. 네. 그래서 단기에는 68,500원 지지 여부로 떠나서 지지해주면 일부 조금은 가지고 가보셔도 되는데 깨지면 그냥 매도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유일로보틱스의 최대 주주가 이제 SK가 된다라는 부분에 영향을 받아서 주가가 튀고 나서 지금 현재 차트상의 흐름을 봤을 때 그 깨져 있다라는 흐름을 짚어주셨습니다. 하지만 로봇 종목들의 모멘텀을 보고 들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68,200원 라인을 지지해주는가 이 부분을 살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짚어주셨고요. 지금 로봇 종목들 내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두산 로보틱스를 대장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현재 구간 내에서 수급이 가장 잘 들어오고 있는 종목은 이 종목이기 때문에 다른 로봇 종목들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유일 로보틱스 차트 흐름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굵직한 종목 나옵니다. 정나겸님의 종목이고요. 삼성전자 53,700원 10%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에 대한 진단은 또 어떻게 해주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들어가셨을 가능성도 있으실까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삼성전자 오늘 반도체 종목들 윤재 초이스에서 다뤄보긴 했습니다만 지금 평단가에서는 어떤 대응 전략을 얘기하는 게 좋을까요? 53,700원이면요. 그냥 편하게 좀 말씀드리면 네. 지금 구간부터는 존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삼성전자는 이 사업부가 워낙 많아서 나눠서 이제 말씀드리면 DS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사업 쪽은 저는 좀 좋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게 첨단 반도체 쪽, 그러니까 이제 HBM 쪽은 여전히 엔비디아 쪽으로 퀄을 못 받고 있잖아요. 퀄을 못 받고는 있지만 중국 쪽으로는 일부 받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고객사가 뭐 중국의 CSP 업체인 이제 바이두, 뭐 알리바바 이쪽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제일 아쉬운 거는 글로벌 최대 메모리 회사이기 때문에 메모리 쪽의 수익이 좀 좋아야 할 텐데 중국 시장은 좋아요. 지금 중국 쪽에서 이구 환신이라는 정책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수요가 몰려오고 있는데 그 수요가 만들어낸 수요인지 아니면 땡겨오는 수요인지 아직까지 시장에서 판단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 역시도 아직은 잘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기점으로 봤을 때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들은 맞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일단 지금 이 자리에서 더 깨질 건 없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고요. 중국의 수요가 진작이 돼서 어느 정도 시장 분위기는 지금 현재 있는 수요는 반반인 것 같은데 하반기 수요를 땡겨온 수요 중에 하나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 지금 현재 수요는 신규 발생된 수요이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도 더 좋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쪽도 있는데 지금 저의 개인적인 판단은 전자가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서 지금 이렇게 가격이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구간은 한두 달 정도는 지켜봐야 어느 정도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첫 번째로는 낸드 가격이 생각했었던 것보다 좋아지고 있어서요. 감산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D램 쪽 같은 경우도 생각했었던 것보다 가격 방어가 좀 잘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뭐 이게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PC 쪽 그리고 핸드셋 쪽 서버단 전부 다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데이터 나오는 거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현재 종가 기준으로 볼 때 저는 전고점 부분까지는 한 불과 3개월 안쪽 되면 그래도 한 6만 원대는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지난 8월 고점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네. 저희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작년에 삼성전자 되게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삼성전자 작년에 다들 위기라고 해서 지금 삼성전자 내부 분위기 되게 장난 아니라고들 네. 얘기를 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올해는
주가는 모르겠지만 실적적인 부분들은 엄청나게 좋을 거다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단기적인 목표 주가는 61,000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지금 구간에서 더 빠질 가능성은 없어 보여서 손절은 한 5만 원 정도 선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용 회장도 사직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 흐름은 달라질 것이다. 반도체 내에서 저희 대표적인 탑 종목에 대해서 진단을 받습니다. 삼전은 지수로 보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존버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해주고 계신데요. 지금 질문 주신 정나견님께서 존버하시면서 수익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파고TV님의 종목이고요. 한국파마 22,500원에 비중은 7%입니다. 오늘 시장이 반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떨어졌습니다. 13,000원대 지금 현재 구간에 종가가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이 종목에 대해서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차트 흐름을 딱 봤을 때 드는 생각은 그냥 24,000원, 지금 저 부분이 고점으로 평단가랑 비슷하게 놓여져 있는데 쭉 관심 없이 소외된 종목으로 보입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손절 사인을 내려주실지 어떻게 보실까요? 주식은요, 이제 주식을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이에요. 종목은요,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는 회사들 중에 이제는 국내 주식시장도 굉장히 제도적으로 안정화가 돼 있어서 거의 95% 이상의 종목은 다 안정성이 있는 회사고 다 그런 부분들이 입증이 되는 회사들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물려서 이제 자꾸 이제 희망회로를 돌리셔서 이거 망하지 않겠지 하다가 그냥 마이너스 70% 80% 순식간에 갑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을 잘 하시는 분들은 공통적으로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종목을 잘 고르는 것보다 매수를 잘하고 싼 가격에 매도도 잘하고 그리고 손절도 잘해야 됩니다. 이게 나의 익절 포인트, 손절매, 익절매 중에 이익이 나서 매도한 횟수보다 손절을 많이 한 횟수가 훨씬 더 많아야지 계좌의 수익률이 좋아집니다. 계좌의 건강함이 더 좋아집니다. 사실 한국파마 이거 종목 말씀드릴 것도 없어요. 대부분 요거 얘네 그 정신병, 조현병 치료제 만들고 그냥 우울증 약 CMO 회사인데 제네릭이잖아요. 또 사실 종목에 대해서 뭐 말씀드릴 만한 여건들이 별로 안 돼요. 근데 지금 현재 구간은 저는 매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이게 일반적인 시장일 경우에는 저는 그냥 가지고 가라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해요. 근데 지금 딱 시장 급락 나왔던 상황이잖아요. 급락이 나왔던 상황 중에 가장 좋은 시기예요, 지금이. 어떤 시기냐면 지금 이렇게 시장이 급락이 나왔던 상황일 때는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그래서 주식 잘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일부 반등이 나왔던 장일 때 종목을 리밸런싱을 해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종목 중에 포트가 안 좋은 종목이 있으면 그때 매도해서 더 급락한 주도주들 잡아요. 그래야 계좌가 건강해지고 계좌가 하락장에 덜 깨져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한국파마는 매도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차장님의 말씀처럼 종목에 대한 믿음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타이밍이 가장 핵심이다라는 점 짚어주셨는데요. 필요할 때는 손절도 감수해야 된다라는 조언을 꼭 한번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파마에 대해서 매도 사인이 나갔으니까요. 절파고TV님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종목만 짧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수영님의 종목이고요. 순영님이네요. 엔젤 로보틱스 28,480원 7%입니다. 내일 아침에 손절을 해야 될지 지금 현재 구간에 마이너스가 28%가 찍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계신데 이 종목 짧게 한 번만 짚어주시죠.
엔젤 로보틱스는 웨어러블 로봇 분야에서 재활의료랑 산업안전, 일상생활 보조 이런 어떤 부품 모듈 만드는 회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추세는 다 꺾였고요. 지금 보면은 다 대부분 종목들이 다 요래요. 그리고 로봇 관련된 종목들 보면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실적 안 나오고요. 지금은 사실 지금 이제 종목을 가지고 가니 많이 손절해야 되니 이제 고민을 해야 될 시기이기는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매도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시기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종목 리밸런싱하기 되게 좋은 시기예요. 그 주도주들도 거의 이틀 만에 15% 깨져요. 주도주들도 20% 깨져요. 그때 내가 갖고 있는 종목 한 마이너스 30% 40% 찍었다 한들 시장 반등 나올 때 어떤 종목이 더 반등 먼저 나오겠어요? 주도주가 먼저 나와요. 주도주도 수급 안 깨지는 종목들도 3일 만에 마이너스 30% 깨지는 종목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과 동일하게 시장이 그냥 플랫한 시장이었다면 그냥 최대한 끌고 가시죠 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 시장은 급등락이 굉장히 만연한 시장이라는 거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 미국 시장 급락 나오면 내일 우리나라 시장도 급락 나와요. 그럴 때 내 종목 매도해서 주도주 종목도 싸게 잘 살 수 있는 기회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엔젤 로보틱스는 그냥 매도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시기가 종목별로 리밸런싱하기가 참 좋은 시기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이 말인즉슨 결국에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절을 감내하고 새로운 종목으로 갈아탈 용기도 필요하다라는 점을 짚어주신 건데요. 시기가 시기인 만큼 좀 불확실한 시장 속에서 어떤 종목을 택해야 될까 그 기준점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내일장 그리고 당분간 어떤 부분에 집중하는 게 좋을까요? 내일 시장은 지금 잠깐 이제 지점에서 나올 때 그 주간 거래를 잠깐 보고 왔는데 그래도 시장의 변동성은 한 차례 최악은 지나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일 아시아 증시가 니케이가 거의 6% 정도 빠졌던 것 같고 대만이 전전일 휴장이었기 때문에 10% 빠졌고 홍콩도 거의 10% 빠졌고요. 상해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예전 같은 경우는 해외 주식을 잘 안 봤는데 지금은 해외 주식을 무조건 봐요. 그래서 중국 주식들도 어제 한국 시장 끝나고 나서 보니까 전부 다 줄줄이 하한가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한 차례 이 최악은 멎은 것 같고요. 다행히 우리나라 증시는 선진 시장, 아시아 증시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차례 작년에 많이 맞았잖아요. 그래서 하반 경직성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세 관련 노이즈는 그냥 저의 이제 계획된 시나리오 기준으로 봤을 때는 2달 안에는 시장이 우상향 한다라는 전제 조건으로 봤을 때 2달 안에는 이 문제들이 다 봉합이 돼야 시장은 반등이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있겠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엔화 강세랑 더불어서 달러 엔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그 헤드앤숄더를 만들고 있거든요. 이게 더 빠지면 그동안에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들 청산 안 됐던 부분들 15년짜리거든요. 이 부분들은 좀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장단기 금리차 스프레드가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어서 문제가 조금 더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2달 안에는 봉합이 돼야 여러모로 노이즈 나오는 부분들이 매크로 데이터들 확인을 해보면 봉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여전히 섹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엔터, 조선, 뷰티 업종 중에 탑픽 종목들 다들 아시잖아요. 네. 그런 종목들 위주로 접근해 보시면은 수익도 잘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달 안에는 그래도 시장에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조언이 좀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내일 시장도 역시나 미국 증시의 흐름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시장이 펼쳐지더라도 저희 투자자 여러분들 기운 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서 내일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시죠.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